자, 다시 돌아가서 법률 행위를 하면요. 행위자가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좀 전에 보세요. 미성년자 갑은 오토바이를 매매했는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럼 부모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취소해버려요. 취소를 하면 갑은 대금 돌려줘야 되고 병은 오토바이를 반환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원했던 걸 손에 넣질 못해요. 병도 원했던 걸 손에 넣질 못합니다. 아까 만취한 사람이 계약을 하면 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 했어요. 계약이 유효하다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고 무효라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게 원칙인데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구나. 그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판단하는 게 뭐냐? 그게 요건이에요. 그 중에 효력 요건. 자, 법률 행위의 요건을 보면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고 효력 요건이라는 게 둘로 나눠져요. 근데 성립 요건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일단 생각. 우리 지금까지 이해하기 쉬운 거.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이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미 두 개 봤어요. 당사자가 계약할 때 만취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다. 당사자가 계약할 때 미성년자고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럼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게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아, 당사자는 계약할 때 멀쩡해야 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효력 요건이 몇 개가 있어. 그게 민법 총칙의 시험범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효력 요건이란 게 뭘까?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려면 그 법률 행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 효력 요건, 또 하나가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은 찾아보지 마시고 효력 요건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래는 성립 요건부터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효력 요건부터. 성립을 했다. 계약을 했다. 전제하고.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이란 건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 됐든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거. 모든. 이걸 일반적이라는 말을 보통 써요. 모든 법률행위. 단독행위가 됐든 계약이 됐든 요거는 꼭 갖춰야 돼. 이게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보통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 이 당사자가 있죠. 이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법률 행위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 할 당시에 능력이라는 걸 갖춰요. 능력. 법률 행위 당시에 능력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이 능력이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놨어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권리 능력. 어려워져요, 점점.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뭔 능력 이렇게 많은지. 이거 말고 책임 능력도 있고 불법 행위 능력도 있고 민법에는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세 가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언제? 계약할 때. 그래야 그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야.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능력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서 이 권리 능력은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두 놈이 문제. 자, 이때 의사 능력. 판단력을 말합니다. 의사 능력은 뭘 말한다고요? 판단력. 그리고 대부분은 계약을 할 때 판단력이 있어요. 근데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라 그래요. 누가 있을까요?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 만취한 사람. 대표적으로. 뽕 맞은 사람들. 뽕이라지 말고 프로포폴이라. 프로포폴. 마찬가지인가?
프로포폴 맞아보신 분. 뽕이라고 할게요, 뽕. 예, 의사무능력자. 근데 이거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취의 기준이 뭐예요? 소주 몇 병? 없지요. 한 잔만 마셔도 만취하는 사람이 있고. 간에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잔만 마셔도 쓰러지죠.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두 분이 싸우시면 맥주 반 잔 나눠 마시고 쓰러지더라고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고래가 태어났어요. 유전학적으로 좀 이상해. 저희 집안은 친가고 외가고 다 술을 못 마셔요. 저만 마셔요. 다리에서 주워갔나? 만취한 사람들, 뽕 마셔. 의사 무능력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약을 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사에 난 능력이 있을 것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 무능력과 계약을 했다. 뭐다? 무효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법률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법률 행위 능력을 말해요. 단독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유효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게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한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 누군가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간혹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 사람은 한정후견을 시작한다. 이 사람은 성년후견을 시작한다. 심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이 돼요. 그럼 누구는 피한정이, 누구는, 이거는 평상시에는 정상인데 간혹 맛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는 항상 맛이 가 있는 사람. 동막골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해바라기 꽂고 있는 애 있죠. 대전역 가도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앞뒤로 뭐 이렇게 잔뜩 서놓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법원이 개시를 해야 돼요. 놀라도 돼요? 약간 맛이 갔고 완전히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사람 더 있는데 제한 능력자예요. 이런 제한 능력자들은 부모나 후견인이라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하거나 동의를 해줘야 돼. 근데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다? 아까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어요.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취소할 수. 아까 이 미성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도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지멋대로 팔아버렸어요. 부모. 취소하고 싶은 생각 없지요.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닌가? 아니에요? 취소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유효하되 부모가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싫으면 말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결국은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가 하는 행위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 취소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누가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아무나 취소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걸 나중에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고 제한 능력자 행위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다. 그럼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이건 뭘까요?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은 무효일까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예? 네. 둘 다 돼요. 이걸 무효와 취소에 이중효 이렇게 돼요. 희한하죠? 완전히 이건 그냥 효력이 없고 이건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효와 취소에 이중효라는 게 생겨요.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의 행위가 무효이면서 동시에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상.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또 해버려요. 그게 민법이야.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머리가 막. 근데 어쨌든 두 개가 중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이 두 가지만 기억하자.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 행위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 우리 직접적인 시험 범위 가니까 요거까지만 딱 기억합니다. 효력 요건. 125페이지에 보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인데 성립 요건은 됐고 2번에 유효 요건이라고 효력 요건을 말하는데 성립 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일반적으로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하려면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뜻이 뭐였었어요? 모든 법률행위가 필요한 모든 법률행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이렇게 되었어요. 능력. 그 능력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자. 우리 교재에 보면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로 다룬다. 딱 그것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딱 알고 있어야 될 거 그거예요.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두 번째가 아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이 권리와 의무를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목적. 의사라고도 했고요. 이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 질서를 갖춰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 앞으로 사회적 타당성이란 말이 나오면 사회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목적이라는 놈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세 번째가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가 영향을 받겠죠. 그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요것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 의사표시가 정상적인 게 두 가지예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요. 하자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럼 하자는 또 뭐냐?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일반적 효력 요건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가 문제. 이 목적에서 두세 문제 나오고 의사표시 하자에서 두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우리 시험범위 민법 총칙 법률행위 중에서 목적과 의사표시 요거 합쳐서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아까 제1편 민법 총칙 목차에서 법률행위 총칙 바로 밑에 뭐가 있었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특별효력 요건이라고 이 특별효력 요건은 어떤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 특정한 법률 행위에만 필요한 게 특별효력 요건이에요. 모든 법률행위 필요하지 않고 요 행위만 필요한 거. 우리 시험범위에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까 잠깐 봤죠. 대리행위.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요. 허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아까 기말고사에서 5등 이내 들으면은 갤럭시 폴드폰을 사주겠다. 5등 이내 들어야 되죠. 그럼 아까 5등 이내 들어야 되면 조건이라 그랬죠.
5등 이내에 들어야 사주죠. 그 말은 5등 이내에 들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까 부관이라고 그랬죠. 부관에 두 개가 있었어요. 조건과 기한. 시험에 붙는 걸 조건 성취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해야 돼.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요 세 가지가 특별 효력 요건인데 여기서 두세 문제, 여기서 한두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에 관한 거고 10문제가 나온다 그랬고 그 10문제가 목차에서 5개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여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는 내용은 법률 행위의 요건 중에서 효력 요건, 그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2개하고 일반적 효력 요건 2개하고 특별 효력 요건 3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공부, 민법 총칙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머릿속에 딱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5페이지에서 핵심이 유효요건 양가로 1, 2, 3번 그 굳게 머릿속에 박아두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일반적 효력요건. 다음 페이지를 넘어봅니다. 116페이지 보면 참고가 있죠? 이거 읽어야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읽을 필요가 없죠. 아까 의사능력, 행능력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이 제한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끝이야. 이거 볼 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7페이지에 보면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 목적.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타이틀을 봅니다. 1. 목적의 확정성. 2. 목적의 가능성. 3. 목적의 적법성. 한 장 넘겨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아, 이게 뭐예요? 법률행위와 같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앞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능력, 행위능력. and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유효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도대체 확정성은 뭐고, 가능성은 뭐고, 적법성은 뭐고, 사회적 타당성은 뭔가. 그거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큰 뼈대를 잡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셔야.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구체적 내용들이 조금 수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세부 내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큰 뼈대를 잡고 줄기 가지를 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민법에서 시작해서 총칙으로 들어왔고 그중에 법률행위로 들어와서 그중에 요건 중에 효력요건 중에 일반적 효력요건 중에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